영화병동 24시. 여보세요? 영화병동 24시입니다. 네. 오늘은 또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로 찾아와 있습니다. B급 며느리. 저는 조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학생교육원 교사 김주광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자신을 팔아서 영화를 완성시키는 그런 사적 다큐라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사적 다큐 중에서는 마이 플레이스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버블 패밀리, 마민지 감독님의 전부 다 가족 얘기를 통해서 넓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는 뭐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버블팬 말 그대로 뭔가 거품이 된 가족인가요? 굉장히 큰 건설사를 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IMF 때 크게 도약을 하려고 바로 직전에 거대 땅을 매입해서 준비를 했는데 IMF 때문에 폭삭 내려앉았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풍족했던 시절은 모두 다 과거 속으로 떠나가 버렸죠. 근데 그 따님이 결국에는 감독님이 되는데요. 가족 이야기를 찍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부모님들은 부동산 불패신화, 성공신화 때문에 월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땅 보러 다니고 투자에 성공하려고 하고 따님이 여러 피칭을 해서 받아온 제작금을 부동산 팜플렛을 주면서 여기 한번 투자해보라고 그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면서 따님이 되게 어이없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러 의미의 예. 버블이군요. 딱 들어보니까. 경제적 버블이라던가 부동산 버블에서 나온 버블 패밀리.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자, 다시 B급 며느리로 돌아와서 시작하자마자 딴 영화 얘기를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 B급 며느리. 군대에서 많이 듣는 A급, B급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네. 바로 받은 군복이라던가 군화는 A급, 쓰다가 작업복으로 빠지게 된 거는 급이 낮아져서 B급이라고 하고요. 뭐 나중에 태급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B급이고요. 며느리, 최고 며느리가 아니라 뭔가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며느리라는 의미로서 B급 며느리라고 칭해지게 된 거죠. 제목부터가 확 오더라고요. 재미가 없을 수 없겠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예, 그러네요. 며느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며느리 리얼 다큐거든요. 정말 현실 다큐고 되게 뭐 잘 찍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핸드폰 같아요 느낌에. 막 그런 걸로 정말 삶의 모습을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아내를 중심으로 아내 많이 찍고 남편도 많이 찍힙니다. 시어머니까지. 시어머니 가족과 아내 가족, 고부 간의 아들이 있어요. 일상을 조각조각 찍은 거를 모아놓은 다큐인데 말 그대로 그냥 고부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나 이제 안 내려갈 거야. 그래서 진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엄마의 얘기도 나오고 시어머니겠죠. 와이프의 얘기 계속 나오고 갈등하는 남편과 또 남편이 실제로 영화 중간에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들도 다 나와요. 이제 어떤 청년 예술 영화 제작 이런 데에서 PT를 하고 선정이 돼서 이 영화를 찍게 된 건데 그 과정까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에밀레 영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나를 갈아 넣어서 정말 이 가족분들과 시어머니까지 정말 갈아서 담긴 그런 영화이고요. 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요. 남편분이 의뢰를 받아서 영상을 찍고 만들어주는 그런 알바 같은 걸 하는 분인데 이 영화 제작을 하기 위해 거기 선정되면서 1,000만 원을 받고 이렇게 또 근근히 하다가 결국 이 영화가 대박을 쳤어요. 이런 스토리 입니다. 마지막에 고부 갈등이 명확하게 해결되거나 이런 지점이 나오진 않고 그렇다고 뭐 이혼을 하고 또 깽판으로 가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모습으로 아주 조금은 시어머니와 와이프가 끈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암시적으로 나오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다른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고부 갈등이 나왔는데 이 영화는 완전 다른 게 과연 며느리의 존재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A급이 돼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직접 며느리는 어떤 존재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며느리는 일단 가족이다 라고 말을 하시더니 며느리의 의무가 있는 원 시부모님 생신 챙기기. 네. 예. 그 원에 쭉 딸려 있는 건데 및 시 어르신들 생신 챙기기. 앤드 가족의 그 이런저런 크고 대소사. 작은 대소사시 챙기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고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고모님이 며느리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어디 좀 더 충격적이었는데 며느리는 식구가 일단 아니라고 거의 정의를 하세요. 손님? 식구가 아니면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 손님 아래 하인, 거의 하인급과 같은 게 말단이라고 표현하죠. 말단. 그게 며느리다 라고 이렇게 또 고모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여기서 생기는 고부 갈등이라는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컨벤셔널한 인식 자체는 라떼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집안에 권력 구조가 있죠. 리모컨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이아라키가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말단이라고 받아들여졌던 게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그런 문화를 좋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따님을 낳았을 때 너는 동등해.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라는 교육을 하고요. 실제 학교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은 전부 다 동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된 여성분이 결혼을 해서 가족에 들어가니까 아니야. 여전히 아니죠. 너는 말단이야 라고 하니까 거기서 부딪히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보편적인 고부 갈등의 모습을 그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도 안 해봤고
예, 근데 아주 최악의 모습이나 아니면 네. 아주 최고로 좋은 고부 관계는 분명히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갈등을 표현한 것 같긴 해요. 여기에 나오신 이 며느님이 캐릭터가 네. 일단 또 그렇게 보통은 아니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네. 예. 옳은 일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마침 또 그분이 법을 공부하시던 네, 분이라 사법고시도 네. 한번 패스하셨죠. 1차는 패스했던 네. 이분이라 어떤 정의감과 네. 무르위한 것들에 대해 굉장히 항거하고자 하는 또 그런 게 되게 크신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요구하고 이런 게 없는 분은 아니지만 뭐 완전 요즘이란 이 말도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그런 정도의 분은 아니었지만 정말 악랄한 엄청 막 악마 같은 그 정도의 시어머니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네,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의 네. 어머니죠. 평등한 권리와 현실에서 집안에 들어가면 가장 권력 서열에서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네. 그게 부당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고요. 아내분이 진짜 막 울먹거리면서 남편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이 결혼 생활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 내 모습이 난 너무 비참해. 음. 나는 정말 오빠가 영화랍시고 이거 찍는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병들고 늙어가고 있어. 네. 이거 막 오열하면서 이 얘기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갈아 넣었다고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예. 네. 그거를 찍는 이 남편의 마음 네. 그리고 그걸 영화로 이렇게 만드는 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참 어땠을까? 결정기 네. 부분에서 두 분이서 같이 네. 붙잡고 오열을 하죠. 오열합니다. 네. 예, 예. 여기는 이제 오열 장면이고 농담하고 이렇게 좀 재밌는 장면들도 있어요. 막 네. 서로 투닥거리고 남편이 약간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이거 그만둘까? 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이거 찍어서 돈 벌어와야지. 네. 그래서 이런 음. 네, 그러면서 나레이션에 딱 요게 깔리더라고요. 네. 역시 돈이 최고다. 어. 이런 장면들이 네. 또 깨알 약간 웃음도 일발하고. 며느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고요. 네. 다음에는 결혼관인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만 바라보고 보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 단계에서 많이 부딪히다가 결혼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결국엔 집안 문제죠. 그렇다고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분들은 이건 집안과 집안과의 결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안하고 결합하게 되면 권력 서열에서 가장 낮은 며느리한테 과도한 의무가 지어지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했고 남편만 바라보고 결혼한 건데 부당한 의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 집에 들어와서 처리해야 할 프로세스가 있는데 왜 안 하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죠. 어머니 세대들도 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그분들이 며느리일 때는 온갖 고초와 네. 막 이런 걸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시집살이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으로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흔히 말하는 아들 못 낳아서 그 겪는 어마어마한 막 네. 그거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를 낳고 진짜 막 저희 엄마가 온갖 욕과 막 네. 죄인 된 정말 음. 그렇게 살다가 저를 딱 낳으니까 네. 정말 그게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제가 효자네요. 네, 갑자기 네. 여기서도 또 우리도 주목해 봐야 되는 네. 거는 귀남이. 아들과 딸. 네. 네, 맞아요. 네. 최수종, 김희애 나왔던. 그렇습니다. 예. 귀남이, 후남이. 아들을 낳기 전에 태어나신 여성분들도 사실 전체 집안에서 친척들이 모이는 집안에서 네. 대우가 그렇게 후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화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 발언권도 그렇죠. 적고요. 네. 이런 문화가 네. 과연 없어지게 되겠죠? 이 문화가 없어질까요? 결혼 네. 문화가 먼저 없어질까요? 지금 보면 결혼 문화가 결혼 왠지 문화가 먼저 없어질 것 슬금슬금 같습니다. 없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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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계신 시 부모님들 예. 아껴주십시오. 네. 예. 며느리 많이 아껴주시고. 네. 예. 이건 또 조직 문화랑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10년, 20년 전에 회사에 들어갔던 젊은이는 다소 부당한 대우를 겪죠. 가장 말단이니까 네. 너 이것저것 또 해. 부장님이 내가 세차 좀 해줘. 전화기를 집어 던진. 이건 당연히 부당한 일이지만 반론을 제기하면 찍히게 되죠. 네. 그리고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네. 부당하더라도 이를 꾹 참고 내 밑에 누가 들어오면 시키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결국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야 복사 좀 해줘. 라고 하면 신입사원이 그건 제 일이 아닌데 왜 저한테 시키시죠? 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야 내가 세차를 시켰어? 아니면 전화기를 던졌어? 너한테 복사해요라고 했는데 왜 이걸 못하는 거야? 바로 여기서 라떼는 마려가 시작이 네, 예, 되죠. 그렇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네. 당신이 한번 겪어왔기 때문에 나도 겪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요즘 젊은 세대에선 네.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고부의 어떤 관계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 꼰대가 정말 되지 않기.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막 40이 되고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직을 하고 또 아이들 이렇게 할 때 점점 후배들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아이들은 언제나 저보다 당연히 더 어린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과 나이 차는 점점 더 벌어질 텐데 모르겠어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꼰대 같지 않고 애들하고 잘 지낸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 생각이 또 가장 위험한 것 같긴 해요. 네. 늘 나도 꼰대일 수 있다. 네. 내가 하는 그 모든 그런 거를 좀 되돌아보고 정말 소박한 꿈이 하나 생겼어요. 꼰대 되지 않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검열도 예. 좀 해야 되고요. 언행이라던가 네. 사고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네.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영화를 본 초중고 학생들도 예. 꼰대라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면은 저희들도 어렸을 때 중3이 됐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키가 크다고 잘생겼다고 건방지게 굴면은 중3 학생들이 가서 제재를 가했거든요. 권력적인 거죠. 예. 그 학생 잘못한 게 없었어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권력 관계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들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이유로 집단으로서 바로 밑에 있는 후배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 거. 잘났다고 지시하지 않는가. 꼰대 문화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부당하다고 한 것 중에 또 그게 있어요. 대등하다고 여겨왔었는데 시동생 시집에 그렇죠. 들어가면 권력관계가 가장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련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죠. 존칭을 해야 돼요. 반말을 했더니 시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죠. 가족의 호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런데 저는 김선아 PD님 다닐 때 소개할 때 굉장히 어색해요. 제 와이프예요라고 해야 돼요. 왜 영어로 해야 되죠? 부인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해. 제 부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말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와이프라고 쓰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부인을 와이프라고 부르게 됐나?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안사람 이런 것도 분명 요즘 느낌은 아니고. 왜 그것만 영어로 썼나? 그러네요. 일본에서도 부인을 와이프라고 부릅니다. 와이프 데스 뭐. 네네. 네.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이런 여러 의미를 담은 뭐 아내, 안사람, 마누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의미로 부정지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없잖아 있는데 와이프 영어를 차용하는 동시에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 된다는 느낌 때문은 아닐까.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부인이라던가 안사람이라던가 하면 네. 어색해지는 거죠. 내 사랑 어떤가요? 네. 내 사랑 김선아 PD.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중립적으로 김선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적이고 좋네요. 네, 적절한 거리가. 예. 여기서 나오는 도련님이라는 것도 그런 것 네. 같아요. 또 우리 아님. 시동생을 또 표현하는 말 중에 서방님도 있어요. 서방님이라고도 하나요? 예, 서방님이라고도 합니다. 오. 예. 근데 고어에서 조선 때에서는 남편은 서방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조선 때도 진짜 서방님의 남동생도 서방님이라고 부르나 그것도 의아해요. 용어 정리 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영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묘한 기싸움을 하는 장면으로 네. 아들 되게 귀여운 애기가 나오는데 한 대여섯 살 정도 된 애기로 보여요. 혜준이에게 예쁜 옷을 딱 입혀서 보내요. 보내면 꼭 이 시어머니 옷이 이게 뭐니? 근데 시어머니 스타일로 막 바꿔서 다시 네. 보내. 옷을 두고 기싸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뭘 주섬주섬 아들한테 챙겨줍니다. 이거 그 혜준이 애미 이거 줘. 이거 내가 만든 도자기인데 이거 뭐 냅킨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쓰면 돼. 그다음에 이건 고기 구워 먹을 때 써 하면서 네. 화로도 주시고 장난감 집을 주시면서 네. 이건 혜준이 줘. 음. 혜준이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이걸 받아들면서 매개가 된 것 같아요. 약간 투덜투덜하긴 합니다. 에이 이거 뭐 생선 구워 먹어야겠네. 에이 혜준이 이거 좋아하지 않아. 얘 자동차 아니면 어림없어. 잘 집에 이렇게 두고 예쁘게 두고 칼꽂이로 두고 이런 네. 장면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아주 약간 그러면서 또 외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혜준이 옷이 어머니가 보내준 옷 되게 싫어했는데 어머니가 보내준 옷을 입히고 네. 외출을 합니다. 그걸 발견한 남편이 이거 어머니가 해준 옷 아니야? 우리 엄마가? 거기다 대고 그치? 딱 티가 나지? 안 이뻐. 이렇게 투덜 걸리면서도 어머니 이거를 조금 받아들이 그런 장면이 이제 거의 말미에 좀 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받아들였다고도 약간 숙이고 들어갔다. 숙이고 들어갔다. 예, 어디까지나 가족의 형태는 권력 구조인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 옷을 마음에 안 들어 했을까요? 아무리 비싼 옷이고 좋은 옷이라도 갈아입혀서 시부모님한테 보여드렸을 때 그거를 만족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권력 구조 안으로 숙이고 들어간 거일 수도 그게 있지만 가족의 평화인 거죠. 그런 건가요? 예, 아, 평화를 네.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건가요? 네. 그렇군요. 저희 아직 결혼도 안 해봤고 제가 이 비정한 가족의 세계를 뭐든지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구성원이 왔는데 미치면은 꼬투리를 잡게 돼요. 네. 꼬투리를 잡아서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그거를 그 비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 권력 밑으로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 나레이션 이 감독님의 멘트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표현한 멘트죠. 그렇게 가기 싫은 시댁에 가는 장면으로 마지막이 끝나는데 이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나는 와이프에게 왜 시댁에 가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와이프는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이다. 나름 그래도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조금의 교감은 일어났구나라고 되게 따뜻하게 바라봤는데 그걸 되게 무참히 짓밟으시네요. 네. 권력 구조 안 권력 구조다. 그렇군요. 예. 거기서 권력이란 강압이 있었는데 예. 너는 이날 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대소사에. 예. 하지만은 그 의미는 본인이 선택하게 두면은 들어가게 된다는 걸 받아들였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예. 권력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네. 아주. 물론 갑자기 그 이후에 네. 이 고부 관계가 네.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도 영화가 잘 됐으니까 관계도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영화- 시즌 중에도 좋은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돈이 주름을 쫙 펴준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부디 잘 해결되었기를 바라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야 그냥 우리 인생이 진짜 다 다큐구나. 정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이나 뭐 네. 누구든 정말 여러분이 지금 최고로 겪고 있는 갈등 네. 혹은 최고로 무언가 몰입해 있는 거 네. 내가 요즘 되게 빠져 지내는 거 나의 오랜 어떤 뭐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스스럼 없이 막 내 가장 주변인가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같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찍으면서 네. 그냥 이렇게 담으면은 그래서 그걸 잘 엮어서 편집을 하면 네. 그 정말 그게 다큐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었어요. 네. 네, 다큐 도전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다면은 예, 충분히 찍어볼 만할 것 네, 같습니다. 요새 뭐 핸드폰이 워낙 화질도 좋고 녹음도 잘 되고요. 도전해 보십시오. 네. 저는 좀 이따 도전하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이제 결혼하시면은 고부 갈등을 좀 찍어보시는 네. 것도 또. 근데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네. 저에게 시집 오시는 분은 네. 고부 갈등이 없을 거란 거 제가 확신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교회 다녀서 제사 없습니다. 네. 제가 많은- 명언이 떠올랐어요. 네. 무하마드 알리가 한 말이거든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 권투 선수잖아요. 예. 누구나 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맞다 보면은 그 계획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다 보면. 네. 많은 이제 결혼하시기 분들이 이제 이해 갔습니다. 예측을 넘어서는 예.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 약속하겠습니다. 예. 빨리 좋은 분을 만나야 될 텐데.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행복했다가 고양이도 키우고 네. 했었죠. 그쵸. 근데 결혼하면서 네. 가져왔는데 계속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결혼해서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며느리는 없다. 그러게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가요? 제가 또 애완동물을 안 길러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예. 힘든가요?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도 네. 시어머님, 예비 시어머님이죠. 예. 계속 전화하셔서 네. 고양이 한 번 봤을 땐 귀엽네 하다가 네. 나중부터는 고양이 네. 어딘가 보내지 않으면 결혼 못 한다고 예, 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네. 예, 전화로.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건 예. 집 주인뿐만이 아니었네요. 예, 이게 싫어해서 그럴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거부를 하셨을까? 하긴 또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싸움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과연 A급 며느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님의 예. 높은 예. 기대치, 예. 집안 노동 예. 강도를 예.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예. 과연 있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에서 내 며느리를 네. 참아내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어머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말 A급 이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A급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네. 기존의 관습들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더 나이 어린 며느리 입장에서 정말 네. 이 어른이 겪어왔던 것들을 좀 이해하고 네. 예, 이렇게 이해해서 정말 인간적 교감이 100% 일어났을 때에만 네. A급 며느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음. 설사 그 A급이 빨래도 잘 못하고 뭐 음식도 잘 못하고 뭐 애기도 잘 못 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미달된다 할지라도 관계 안에서 교감이 일어난다면 그때 비로소 A급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인기 있는 며느리 순위 1위가 선생님이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2위가 공무원. 선생님은 1, 2위를 동시에 그렇군요, 갖고 있는 동시에. 셈이네요. 예. 사실 선생님이 음. 성직이고 아주 고귀한 직업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일평생 동안 벌 수 있는 급료가 적당하고 학교는 야근을 잘 안 하고 방학이 있어서 집안일을 더 할 수 네. 있다는 이유 때문에 네. 선생님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육아휴직도 다른 맞습니다. 직업에 비해서는 많이 보장이 돼 있는 네. 편이고요. 네. 그런 면 때문에 선생님이 인기가 많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런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는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기 아들내미를 먼저 바라보셔야 되는데. 네. 보통 어머님들께서는 그 네. 아들내미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시니까 네. 거기서 또 음. 시선의 괴리가 좀 있죠. 네. 저희 어머니는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굉장히 객관적이시고 네. 네. 고부갈 때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네, 이야. 없습니다. 네. 네. 제사 저희 집 안 지냅니다. 네. 결혼에는 과연 승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 결혼하기 전에는 남성분들도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음. 여성분들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여기 계신 이제 영화에 나오는 부부처럼 그렇게 불행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손호빈 감독님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어 하셨죠. 네.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예. 또 자기 어머님과의 예. 관계도 그렇고요. 음. 과연 이 결혼에 승자가 없는 이런 의문이 계속 들기 때문에 결혼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결혼해 보시니까 어떻게 승자가 없었습니까? 승자가 없죠. 아 그런 겁니까? 네. 윈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오히려 고부 관계보다도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남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못 해요. 여성분들은 내가 시킨 걸 남성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네. 그래서 서로 불만족인 거예요. 혹시 자전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자전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네. 좀 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거는 굉장히 유니버셜한 주제니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 제가 오늘 좀
확실히 이게 이런 얘기다 보니까 네. 아직 미혼인 저로서는 예, 이렇게 잘 배우고 듣는 시간을 그렇군요. 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는 며느리가 아니라요. 예. 같은 형제간이라던가 전부 다 서열이 있다. 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그게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서열. 예. 예. 아까부터 쭉 말씀하셨던 서열과의 권력. 권력 구조. 예, 그렇습니다. 어, 이게 평등한 관계로 좀 더 가야 부모님들과 자녀분들도 좀 더 친해지고 지금 현대 사회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B급 며느리 보시면은 아마 지금 저희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많이 공감 가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가족이나 혹은 어떤 고부가 이 영화를 함께 본다면 같이 빵 터지겠죠. 빵 터지면서 네. 이거 우리 얘기였어 네. 막 이런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정말 이 가족분들이 갈아 넣은 이 영화가 많은 가족에게 많은 가정에 평화를 좀 주는 좋은 어떤 매개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추석이나 설날에 보면 참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맨날 조폭 영화 보지 마시고 네. 예. 아니, 조폭 영화 요새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네네. 예전에 그렇습니다.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요. 네. 학생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미래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규정 지어지는 며느리, 어머님의 삶이 있고요. 네. 또 며느리의 삶이 있고 음. 그 가운데에서 아들의 위치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다큐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B급 며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